광명뉴타운은 공공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다양하게 있는 곳이 광명뉴타운입니다. 뭐 부동산 개발 백화점이네요. 네네. 없는 게 없이 다 있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네, 우리 경기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뉴타운 조양숙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광명뉴타운 신문 기사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네. 네, 광명뉴타운 뭐 구역 재개발 구역도 많고, 뭐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공공재개발 지정도 됐다고 하고, 그리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광명뉴타운 소개 좀 먼저. 뭐 광명뉴타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는데 어쨌든 광명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 광명뉴타운은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원래 2009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만 해도 광명뉴타운이 23개 구역이었는데 이제 중간중간 해제가 되면서 현재 11개 구역이 가고 있고요. 또 11개 구역이 이미 사업이 80% 이상 진행이 돼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16구역이랑 15구역은 이미 입주를,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그리고 이제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14구역 같은 경우에 또 내년에 입주를 하고 있어서 광명뉴타운은 2020년부터 2028년도까지 계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입주가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도 네.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광명뉴타운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하고 직주 근접한 광명인데 문제는 너무 많은 분양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한편으로는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조금 네. 고무적으로 보는 게 이 광명이 광명만 있는 게 아니고 광명 옆에 철산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철산 옆에 하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현재 광명이 뉴타운으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철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제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년 이상 진행을 해야 될 곳도 있고 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광명뉴타운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도 거기서 이주하는 주민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공급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물량이 나와도 네네. 이 인근에 개발되는 분들의 이주 수요를 그렇죠. 받아들이면 네네네. 공급이 뭐 폭탄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환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그쵸. 보신다는 거죠. 한꺼번에 공급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순차적으로. 예. 네. 자, 또 이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네요. 자,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하고 나중에 입주한 아파트는 어떻게 시세 차이가 좀 나나요? 광명은 사실은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많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16구역 2000세대가 입주를 했고 올해 지금 한 1300세대 정도 이제 15구역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먼저 입주한 아파트의 시세와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 시세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25평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매수가 끊겨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6억 최하 6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 34평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9억 5천 최저가에서 11억 중반까지 다양하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또 이제 광명 옆에 철산 재건축 아파트가 또 입주를 하면서 그 철산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을 또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뉴타운은 앞으로도 철산을 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갈 거라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아까 잠깐 소개를 주신 게 네네. 공공재개발. 네. 예. 광명뉴타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구역이 또 12개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12개 구역 중에서 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80 도심복합 사업으로 지금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발표난 광명 통합 3구역, 그다음에 17구역, 23구역은 오늘 공공재개발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내년 말쯤이면 구역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거기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또 민간 가로주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은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닌 공공 재개발과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다양하게 있는 곳이 광명 뉴타운입니다. 뭐 부동산 개발 백화점이네요. 네네. 없는 게 없이 다 있네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공공재개발하고 일반재개발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개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이 그 땅을 현물 출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좀 늦어지고, 보통 지금 광명 뉴타운의 나머지 구역들이 한 2009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LH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쨌든 뉴타운의 정비사업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탄탄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사업이 조금 빨리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이제 인센티브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늘어나긴 해도 그만큼 용적률이 높아져서 조합원님들한테는 그만큼 세대수가 많아지고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개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사업구역이 있다는 것도 네. 지금 깜짝 놀랐고요. 네, 취소된 데들이 다시 개발을 하고자 이렇게 공공재개발로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주셨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빨리 진행되고 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네네. 그런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거래 제한 같은 건 없나요? 거래 제한은 일단은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오늘 만약에 선정이 된 광명 통합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오늘 이후로 지분 쪼개기를 한다거나 신축 건물을 질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180제곱미터라면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약 한 5.4평 이상의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지만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입 장벽은 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군요. 그럼 이제 파는 분들도 빨리 용단을 내려야 되겠고, 사는 그렇죠. 분들도 용단을 내리셔야 되겠네요. 5일 남았나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단은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5일이 지나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자, 우리 대표님한테도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광명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네네. 지금 한다면 어떤 건 부동산에 투자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거주를 하실 건지 그다음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실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든 입주 시기가 언제 되는지 구역을 정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입주권을 일단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단 매수가 좀 끊겨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부동산 상황은 한 2년 전 가격으로 회귀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광명 뉴타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광명 뉴타운에 진입을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입주권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주권 매수가 조금 가용자금이
적어서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명 뉴타운에는 해제 구역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구역들도 있으니까 소형 빌라나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광명 뉴타운 중에서 아직 해제 구역 중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진구를 하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역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광명 뉴타운에 계속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고민하셔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마포, 광명 이 세 개 지역의 가장 유능한 지역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쭉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자, 이제 2부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